안녕하세요. 테크 볶아주는 남자입니다. 며칠 전에 갤럭시 S25가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 가격이 동결되었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했는데요. 가격표를 보니까 제일 작은 엔트리 사양이 115만 원이더라고요. 원래 이 가격인가? 이게 동결됐다고 칭찬받을 일인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S 시리즈들의 출고가와 글로벌 판매량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시리즈별로 스펙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논란들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함께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델의 스펙은 국내 출시 모델의 가장 기본 모델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며, 판매량은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갤럭시 S1 전설의 시작이죠. 2010년 6월에 출시하였고, 스펙은 삼성 엑시노스 3 싱글 AP 4인치 스크린에 512메가램 1500mAh 배터리에 121g이었습니다. 출고가는 94만 9,300원, 판매량은 2,500만 대입니다. 이때는 사실 보조금과 요금제 결합으로 출고가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95만 원이나 됐었네요. 통계청 발표로는 2010년도에 짜장면 값이 한 그릇에 평균 3,900원이었다는데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이전 모델이었던 옴니아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어서 그런지 별로 논란은 없었는데요. 아이폰4의 대항마로 출시한 탓인지 삼적화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작고 귀여운 화면이네요. 이 DNB도 아주 직관적인 하드웨어와 함께 지원을 했었고요. 아직은 갤럭시보다 이 애니콜의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요, 뒤에 이렇게 애니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탈착식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따로 배터리 팩도 이렇게 제공이 됐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때만 해도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닐 줄은 몰랐죠. 다음은 갤럭시 S2입니다. 2011년 4월로 전작 출시 후에 10개월 만에 출시가 됐고요. 출고가는 84만 7천원, 글로벌 판매량은 4천만 대입니다. 삼성 엑시노스 4 듀얼 AP 4.3인치 스크린에 1기가 램 1650mAh 배터리에 121g입니다. 엑시노스 4 듀얼의 성능이 뛰어났고, 단말기 자체의 내구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로 못을 박아도 된다는 짤이 돌기도 했었어요. 사실상 레전드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영상이지만 이 섭 채널에서는 노인 학대 영상이 이슈가 되기도 했죠. 저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왜 지금 케이스만 있는, 가족 중에 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줬겠죠. 다시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거니 대체. 다음은 갤럭시 S3입니다. 2012년 6월 전작 출시 후에 1년 2개월 만에 출시가 됐고요. 출고가는 96만 1,400원, 글로벌 판매량은 6,400만 대입니다. 6,400만 대. 참고로 이 모델이 안드로이드 단일 모델 판매량 2위입니다. 스펙은 전작보다 커진 4.8인치 스크린에 램은 1기가로 동일하고 배터리가 2100mAh, 무게는 133g입니다. 참고로 이때부터 AP 이원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국내향은 삼성의 엑시노스 4 쿼드 AP, 그리고 해외향은 퀄컴 스냅드래곤 S4 듀얼 AP를 적용했습니다. 조약돌 디자인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차마 생각을 못했던 게,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당시에 나오던 스마트폰들이 전부 까맣고 각진 디자인들이어서 푸른색의 조약돌 디자인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당시 삼성의 로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곡률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까지. 근데 이 터치 스크린이 문제였던 거죠. 강도에 대한 개발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에 2.5D 글라스를 적용을 했던 거라서 그런지 파손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탕 액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전작이 내구성으로 소문난 갤럭시 S2였기도 했고, S2에서는 베젤이 전면 유리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반해서 S3는 유리가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탕 액정보다도 문제였던 거는 이제 버스폰 대란이었죠. 갤럭시 S2 때부터 이 버스폰이라는 단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있어서 출시 2달 만에 할부원금 17만원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출고가 96만원에 할부원금 17만원, 이런 게 버스폰이죠.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누구는 60만원을 주고 샀는데 누구는 20만원에 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단통법이 제정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악법이 맞기는 한데, 내가 한 2주 전에 60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번 주에 누가 17만원에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갤럭시 S4입니다. 2013년 4월에 출시를 했고요. 출고가는 89만 9천원입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8천만 대이고요. 안드로이드 단일 모델 판매량 1위 기록을 가진 모델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거 진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스펙은 5인치 스크린에 2GB 램 2600mAh로 모두 개선이 됐고요. 무게는 133g으로 동일했습니다. 디자인으로만 봐도 전작보다 스크린의 비율이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재밌게도 국내향에 두 가지 칩셋이 적용이 됐는데요. 엑시노스 5 옥타 AP와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출시 2개월 만에 LTE-A 모델이 출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때 LTE-A 모델에 스냅드래곤 AP가 적용이 되면서 두 가지 칩셋으로 이원화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 갤럭시 S4에서 벤치마크 점수 과장 논란이 있었는데요. GPU가 벤치마크 앱에서는 최대 성능을 냈지만은 벤치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작에서 낮은 클럭으로 동작한다는 문제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발열이 생겼을 때 스로틀링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앱 시작부터 클럭을 낮추고 시작한다는 점에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GOS 사태와 굉장히 동일한 로직으로 동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코드가 삭제되었다고는 알려졌는데 굉장히 삼성으로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스펙의 유의미한 개선 그리고 디자인 덕분인지 최고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S5입니다. 2014년 4월에 출시를 했고 출고가는 86만 6,800원입니다. 전작보다 0.1인치 증가한 5.1인치 스크린에 1GB 증가한 3GB 램 그리고 200mAh 증가한 2800mAh 배터리에 무게도 살짝 증가해서 145g입니다. AP는 엑시노스 5 옥타 그리고 스냅드래곤 801을 사용을 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전작의 56% 수준인 4,500만 대였어요. 많이 아쉬운 수치인데요. 이 해괴한 디자인 때문일까요? 물론 디자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하필이면 이때 경쟁 모델들이 그 유명한 아이폰 5S와 갤럭시 노트 3였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필 이 아이폰 5S가 갤럭시 S5가 출시하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글로벌리 1억 대를 판매하는 중이었고 노트 3는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노트 시리즈였거든요. 갤럭시 S5에서는 이렇다 할 논란거리는 없었습니다. 디자인 논란이 제일 컸죠, 따지고 보면. 지문 인식이 경쟁 모델인 이 아이폰 5S의 에어리어 방식하고 다르게 스와이프 방식이었는데 이게 인식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논란? 그 정도였습니다. 슬프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 4,500만 대도 뒤에 가면 굉장히 큰 숫자였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은 갤럭시 S6입니다. 2015년 4월에 출시를 했고 와, 이때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삼성이 진짜 이를 갈고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출고가는 85만 4천원입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4,300만 대였습니다. 글로벌 전량 엑시노스 7420을 탑재를 했고 전작과 동일한 5.1인치 터치스크린과 3GB 램, 일체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소폭 감소한 2550mAh 배터리, 무게도 조금 감소해서 138g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신규로 추가됐고 디자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페이가 추가됐고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고 아이폰의 터치 아이디와 비슷한 에어리어 방식 지문 인식이 채택됐죠. 디자인도 굉장히 얄쌍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일체형 배터리로 변경이 되면서 전작의 8.1mm 두께에서 6.8mm 두께로 거의 1mm 이상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무선 충전을 위해서 후면을 유리로 변경을 하고 메탈릭하게 테두리를 마감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딱히 논란은 없었지만은 급격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일까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미지원하는 점, 전작에서는 탈착식 배터리를 썼음에도 IP67 방수 방진을 지원을 했었지만 갤럭시 S6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점, 디자인은 좋은데 다른 모든 건 너프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7입니다. 2016년 3월에 출시를 했고 가격은 기본 모델 32GB 기준 83만 6천원입니다. 83만 6천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이죠. 국내향은 엑시노스 8 옥타 8890AP를 적용을 했고 5.1인치 스크린에 전작보다 개선된 4GB 램, 3000mAh 배터리에 무게는 살짝 증가해서 152g입니다. 전작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모두 이를 갈고 채워넣겠다는 의지였는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다시 지원을 했고 IP68 방수 방진을 지원,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탑재를 하는 등 신기능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판매량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지 판매량은 5,500만 대까지 다시 끌어올리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저도 갤럭시 S7 블랙 오닉스 모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디 간 거야 진짜. 내 핸드폰 다들 누가 받아가 쓴 거야 진짜. 아무튼 갤럭시 S7에서는 엣지 모델에서 배터리 폭발 사건이 가끔 리포트가 됐었는데요. 노트7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는 않아서 리콜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큰 논란 없이 전작을 완성도를 훨씬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으면서 호평을 받은 기기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S8입니다. 2017년 4월에 출시를 했고 출고가는 64GB 기준 93만 5천원입니다. 엑시노스 9 시리즈 8895를 탑재를 했고 전작 대비 넓어진 5.8인치 대화면 스크린
스크린과 전작과 동일한 4GB 램 그리고 3000mAh 배터리를 가졌고 무게는 소폭 상승해서 155g입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4200만 대였어요. 이번 모델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홈 버튼을 삭제하고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S8부터 C타입 충전 단자가 적용이 됐고 빅스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채 인식도 적용이 되고요. 덱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덱스 기능을 처음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만 인수를 통해서 AKG 튜닝이 된 AKG 번들 이어폰을 이때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홈 버튼이 없는 스마트폰을 이때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화면 전체가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진짜 미래 세계에 도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문인식 센서가 대신에 제품 뒤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자꾸 터치가 된다 뭐 이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갈 곳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논란으로 S8에 추가된 빅스비 호출 버튼이 다른 버튼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정되어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누르기 매우 편한 위치에 빅스비 버튼을 배치를 해놨었는데 문제는 이때 빅스비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볼륨 버튼을 조정을 하려다가 빅스비가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9월 달에 진행된 펌웨어 업데이트로 아무 동작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수정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올라가면서는 얘를 다른 기능으로 아예 매핑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8년 3월에는 갤럭시 S9이 출시됐습니다. 출고가는 64GB 기준 957,000원, 국내양은 엑시노스 9 시리즈의 9810과 해외양은 스냅드래곤 845를 적용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5.8인치 스크린에 4GB 램, 3000mAh 배터리를 탑재를 했지만 무게가 8g이 증가해서 163g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S8을 조금 다듬은 느낌이라서 크게 흥행을 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글로벌 판매량은 3,500만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담으로 국내에서의 논란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엑시노스 버전과 스냅드래곤 버전의 성능 차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엑시노스 버전이 조금 느리다는 건데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2019년 3월에는 갤럭시 S10이 출시되었죠. 이때부터 D 시리즈에는 플러스, 울트라 등 여러 모델들이 함께 출시가 됐는데 저는 쭉 기본 모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양은 엑시노스 9 시리즈 9820을 탑재를 했고 해외양은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습니다. 이때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화면 크기가 6.1인치로 늘어났고요. 2배로 증가한 8GB 램, 400mAh 증가한 3400mAh 배터리에다가 무게가 오히려 157g으로 감소했습니다. 개선된 스펙만 봐도 대박의 냄새가 살살 나는데요. 기본 카메라에다가 광각과 망원이 추가된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했고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화면을 확장을 하면서 전면 디스플레이를 모두 사용을 하게 되면서 보기 너무 좋아졌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를 넣고 램이 2배로 늘었는데도 램 플러스 기능을 지원을 해서 최대 16GB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치 혁신을 모아서 한꺼번에 터트린 느낌이었어요. 기본 모델은 128GB 저장 용량부터 출시를 했고 출고가는 156,000원입니다. 기본 모델로서는 이때 처음 100만원을 넘었네요. 글로벌리 3,8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논란거리로는 지문인식 센서의 정확도 논란이 있었어요.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른바 고구마로 잠금 해제 했다는 논란이 생긴 건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 고구마로 잠금 해제라는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놀림거리가 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온스크린 지문인식, 초음파 지문인식 모델만 그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던 S10e 모델에서는 기존 에어리어 방식을 옆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사용하면서 속도도 빠르고 저는 진짜 만족했던 모델입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S11이 나올 차례인데 아이폰보다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그리고 출시 연도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갤럭시 S20가 출시됐습니다. 국내양은 이례적으로 스냅드래곤 865 그리고 해외양에 엑시노스 990을 탑재했습니다. 이전까지와는 정반대의 모양이죠. 6.2인치 스크린에 12GB 램, 4000mAh의 배터리 등 하드웨어 스펙은 꽤 높았습니다. 무게는 163g으로 소폭 상승했고요.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했으며 이때부터 이어폰 단자를 제거하고 지상파 DMB가 제거됐습니다. 특히 올해 계엄 사태와 관련을 해서 국군이 사용하는 비화폰이 엄청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군이 사용하는 비화폰 모델이 갤럭시 S20에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수정해서 적용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갤럭시 S20에서 도청 방지 전화 기능, 그리고 문자, 보안 카메라, 그리고 군 인트라넷 메신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과 와이파이, 테더링, 그리고 USB를 통한 전송 기능들은 모두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논란으로는 출고가 상승 논란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한 5만원 내외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20만원가량
가량 출고가 상승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출고가가 높은 때문인지 글로벌 판매량은 2,700만 대였습니다. 판매량이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S21에서 엄청난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고 S24까지도 8GB 램을 적용하고 마이크로 SD 카드 미지원 그리고 기본 구성품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로 S22 오히려 선녀였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21입니다. 2021년 1월 출시가 됐습니다. 전작의 카메라 섬 디자인에서 벗어난 세련된 컨투어 컷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2,500만 대로 오히려 적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가 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스펙은 국내향의 엑시노스 10 2100AP 6.2인치 터치스크린에 8GB 램, 4000mAh 배터리에 169g 무게를 가졌는데요. 전작과 비교해보면 램이 8GB로 축소가 됐고 마이크로 SD카드 미지원, 히트파이프 미탑재, 그리고 후면 재질도 글라스틱이라는 유리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게는 조금 상승을 했어요. 또 애플에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롱했던 것과 무색하게 이번 모델부터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공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달 사진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을 때 AI로 보정하는 기술이 합성처럼 보인다는 알고리즘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합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후 보정의 일환으로 봐줘야 하는지 논란이 좀 있었죠. 저는 뭐 잘 나와서 좋기는 한데요. 실제 내가 보는 달과 다를 수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는 포토샵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2022년 2월에 출시한 갤럭시 S22입니다. 22일까지 맞춰줬으면 딱이네. 그래도 2가 굉장히 많은 느낌이네요. 노린 건가? 출고가는 전작과 동결된 256GB 기준 99만 9천원인데 판매량은 2,500만 대로 동일했습니다. 왜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디자인으로만 보면은 뭔가 세련됐지만 따로 놀았던 컨투어 컷을 조금 정돈을 해서 조화로운 색상으로 톤을 맞춘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국내향의 퀄컴 스냅드래곤 8gen1을 적용을 했고 6.1인치 터치스크린, 8GB 램, 그리고 소폭 감소한 3700mAh 배터리, 무게는 167g입니다. 나이토그래피라는 카메라 성능 향상을 홍보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곧 GOS 게이트가 터지면서 강제 성능 제한뿐 아니라 긱벤치 치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문 취소 사태가 발생하는 등 파장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전 모델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S10부터 S22까지 모든 모델의 긱벤치 차트 제명이 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국내외에서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S22는 여러모로 삼성전자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이슈를 겪고 나서 2023년 2월에는 삼성전자의 절치부심의 결과로 갤럭시 S23가 출시됐습니다. 출고가는 256GB 기준 115만 5천원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서 115만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AP로는 스냅드래곤 8gen2 4 갤럭시가 적용이 되었고 6.1인치 터치스크린, 8GB 램, 3900mAh 배터리에 168g 무게를 가졌습니다. 하드웨어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없는 것처럼 언뜻 보이지만 전작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점들을 집중 개선을 하면서 베이퍼 챔버 방열판을 적용하면서 AP 성능 극대화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깔끔한 디자인과 더불어 eSIM 지원 등 편의 기능도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전작에서 GOS 이슈가 워낙 유명해져서 방열 처리와 스냅드래곤 탑재가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많이 주목이 되었고 기존의 8gen2를 오버클럭했다고 알려진 4 갤럭시 AP 모델을 적용을 하면서 전력 효율과 성능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발열과 사용시간 개선이 유의미하게 커졌기 때문에 호평을 많이 받았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후 업데이트로 갤럭시 AI도 적용을 해볼 수 있었죠. 저도 사전 예약부터 지금까지도 쭉 사용을 하고 있는 고마운 핸드폰입니다. 눈에 띄는 큰 이슈 없이 전작에 비해서 너무 잘 나왔다고 호평을 많이 받은 기기였고 글로벌리 3,1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1월에 출시된 갤럭시 S24입니다. 전작과 가격 동결을 해서 256GB 기준 115만 5천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향에서는 다시 엑시노스 10 2400AP를 적용을 하였고 6.2인치 터치스크린에 8GB 램, 4000mAh 배터리가 들어갔고 무게는 167g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크게 하드웨어 스펙은 개선이 없어 보이는데 갤럭시 AI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아이템입니다. 실시간 통화 번역 기능, 텍스트 요약 기능, 생성형 AI를 통한 사진 편집 등 AI 기능을 대거 사용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에요. S24에서도 역시 큰 논란은 없었는데요. 엑시노스 모델에서 5G를 사용을 하면 배터리가 광탈한다는 이슈는 하나 있었네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공개된 갤럭시 S25인데요. 25년 1월에 공개되었고 출고가는 256GB 기준 115만 5천원으로 동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갤럭시 S23부터 동결된 가격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퀄컴의 AP 칩셋 가격도 상승을 했고 달러 환율도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2년 연속 가격을 동결한다는 것은 어떤 이 판을 뒤집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펙은 글로벌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적용을 했고 6.2인치
터치스크린에 12GB 램, 4000mAh 배터리에 무게는 162g입니다. 드디어 기본 모델에 12GB 램을 적용을 해주면서 S20대의 스펙과 같아졌습니다. 왜 S20이 선녀였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S25에 더욱이 주목되는 이유일 텐데요. 향상된 램이 제미나이를 얼마나 잘 서포트 해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저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S23가 고장이 안 나네요.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 역대 갤럭시 시리즈의 스펙과 특징 그리고 논란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니까 괜히 S25를 역대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S25는 몇 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쓰셨던 모델에서 기억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최애 모델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